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유튜버가 되려면 부지런하게 영상을 올려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사도 하고요. 2021년 신입생 모집 준비도 하고요. 살도 찌고요. 그러면서 엄청 바쁘게 지냈는데요. 오늘은 머리 딱 단디 묶고 살쪄서 더 튼튼해진 몸과 마음으로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너무 편하죠? 제 복장과 모든 것이. 그러나 오늘은 편한 걸로 컨셉을 잡아서 사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립초등학교를 주제로 정했어요. 7세 어머님들이 막 추석 지나고 이렇게 날씨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 초등학교에 보낼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그냥 가가지고 잘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신학기가 다가오면 예비 초등 준비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직장 어머님들은 아이 초등학교 보내려고 직장 휴직도 하신다는 뉴스들이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초등학교 보내기가 예전에 저희가 그냥 막 학교 갔을 때랑은 시대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립초등학교라는 주제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유아교육에서의 영유아도 일정 부분 좀 흡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영유가 위치한 곳이 서울 성동구인데요. 이 근처에 좋은 사립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7세 졸업반이 되면 사립초등학교를 많이 지원하시기도 하고 지원했다가 추첨이 안 되면 또 많이 아쉬워하시기도 해요. 그럼 이쯤에서 사립초를 보내야 할까요? 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죠. 뭐가 좋길래 전국민 의무교육으로 다 받는 초등학교에 100만원 가까운 학비를 따로 내면서 사립학교를 보내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이거는 다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육관,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관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기관 선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립초가 좋다, 안 좋다, 뭐 보내냐 마냐의 문제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립초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사립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쉽게 나누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전제는 제가 경험해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각자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저를 보여주는 SNS 같은 것을 잘 안 해가지고 진짜 조심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 사생활이 또 별것도 없지만 또 혹시 너무나 노출하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은 자꾸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평소에 제 경험을 토대로 솔직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까 뭐 듣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생각은 다 다르고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1번 사립초에 보내야 할까? 보내야 한다면 뭐가 장점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경제적으로 보내실 수 있고 집에서 거리상 너무 멀지 않고 국영수 이외의 예체능 같은 과목도 학교에서 다채롭게 경험하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보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 때는 케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감사했거든요. 사실 제가 첫째 아이를 사립초에 입학시키고 2살 터울이 나는 둘째 아이를 같은 사립초에 추첨을 넣었는데 추첨이 안 돼서 1학년은 집 근처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 보냈어요. 제가 강남구에 살고 있고 근처에 이제 강남구에서 가장 어머님들이 선호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인 초등학교 학군이 있어서 이름이 도땡초등학교거든요. 땡성초등학교. 첫째가 3학년에 올라가는 시기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에 올라가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교육을 많이 하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늦게 끝나면은 학원 시간이 안 맞으니까 또는 뭐 되게 타이트하게 가야 되니까 저학년 때 누릴 거 누리고 이제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다 하는 친구들이나 집 근처에 좋은 학군에 이제 초등학교 공립초가 있는 아이들은 전학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참 저참 이제 두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는 게 좀 일하는 엄마로서 너무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질 것 같아서 첫째 딸도 겸상 근처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 같이 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도 같이 이제 공립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첫째가 정말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집 근처 초등학교를 가면 이제 등하교 시간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뭐 책이라도 많이 읽겠지 싶어서 옮긴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래저래 이제 동생과 같은 공립학교를 보내게 됐죠.
근데 이제 가자마자 손들기 좋아하는 저희 자존감 탑인 우리 딸이 학급 회장을 하게 되고, 평범하지 않은 둘째 아들 녀석을 학교에 보내면서 초등학교 1학년 엄마답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제가 또 선생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학부모회장 뭐 이런 걸 얼떨결에 하라길래 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립초등학교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을 공립에 보냈으면은 비교를 못했을 텐데, 이게 사립을 보내다가 공립초로 가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일단은 선생님들과 직접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 학교 생활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 일단 사립초는 선생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선생님과 통화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바쁘신데 정말 자유로운 편이었다면, 공립학교는 선생님들과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상담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땡초가 특징상 과밀학급이라서 선생님들이 업무도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뭐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아가지고 이게 다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는 이제 학부모로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사실 막 잘하고 알아서 잘하고 어디 가서도 막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면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상담이나 아이들 케어 면에서는 저는 사립초를 보내면서 많이 감사했고 편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잘난 척 아니에요. 도서관 혜택? 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이제 도서관이 진짜 잘 되어 있는 학교로 유명해요. 선생님도 사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으셨고, 사실 이제 둘째가 대기하다가 2학년 때 사립초에 전학을 했는데, 첫째는 한 학기만 다녔고 그냥 바로 다시 사립으로 돌아갔거든요. 결정적인 가장 큰 아이가 가진 이유는, 가고 싶다라고 되게 어필했던 이유는 도서관이었어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도서관이 제일 컸어요. 세 번째,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도 학부모님들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들으시면서 에이 정말 막 이러실 텐데, 저는 많이 봤어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다, 뭐 학교에서는 크게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뼈대 위에 살이 붙는 것처럼 결국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교육이고, 그 위에 각기 다른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이 학원이든 자기주도 학습이든 학교 이외의 교육에서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교과서 교육들과 교과서를 어떻게 잘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흡수하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의 교육, 예를 들면 컴퓨터나 미술, 악기 교육,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하루 이틀 단기간이 아니라 1년, 2년이 쌓여서 6년 동안의 교육으로 쌓인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립초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 교육으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을 사례로 들어보면, 컴퓨터는 필수잖아요. 요즘 3학년 정도만 되면 이제 사회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파워포인트로 뭐 만들어서 개인 발표 같은 거를, 수행평가 같은 걸로 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저희 큰아이는 사립초에서 1학년 때부터 정규 수업으로 컴퓨터를 배웠고, 3학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파워포인트를 본인이 만들어서 사회 숙제를 혼자 하고 발표를 하는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둘째가 공립초에 입학했을 때 정규 과정에 컴퓨터 시간 없었던 것 같아요. 방과후 과정을 하려다가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신청을 아예 못했거든요. 제일 치열한 방과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일하는 엄마이자 또 제가 막 치밀한 성격은 아니라가지고 신청 시간 1분 지나면 마감, 이런 거는 저는 놓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립초는 다 좋다는 거냐? 저는 이제 뭐 큰아이가 졸업을 하는 입장인데 대부분 좋았어요. 감사했고. 학비 부담되고요. 학비가 평균 한 달에 1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위의 장점들이 100만원의 가치가 있냐라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물질적 가치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계산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각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1학년이면 엄마도 1학년이죠. 학교 갈 준비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글은 읽어야 학교 가서 수업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 거고, 연산도 간단한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말 하니까 저도 되게 옛날 사람, 막 나이 든 언니 같네요. 어쨌든 이게 참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이 시기가
항상 저는 떨림인 것 같아요. 입시철도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마무리할 것들도 많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부담감으로 잠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기대감으로 막 설레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기대감이 부담감을 이기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덕에 이렇게 잘 컸듯이 우리 아이들도 아이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분명 잘 자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믿고 지지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그 다음은 아이가 다 합니다. 오늘 제 스타일 상당히 내추럴하죠? 애들 아빠한테 맡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탈출했어요. 집에서 혼자 차 한잔 마시고 조용히 귀 힐링 타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루 종일 애들이 엄마를 한 수만 번 하는 것 같아요. 귀가 아파요, 귀가. 그래도 이제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먹으러 집으로 갑니다. 애들이 힐링이죠.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알찬 주제를 들고 짠!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매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